그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내가 20대 때에 비해서 20kg이 쪘더니 혈압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군살이 붙은 거잖아요. 네. 네. 쓸데없는 살이 붙었으니까 그 살도 내 몸에 붙어 있는 이상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내 몸을. 피를 보내줘야 돼요. 피를 보내줘야 되죠. 예. 피의 역할이 뭐예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잖아. 예. 근데 공급해 줘야 될 공간이 넓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심장은 더 힘껏 짜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빨리 짜줘야 되겠죠. 네. 그럼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 혈압이 올라간 건 뭐죠? 내 몸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겠다는 고육지책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일한 결과구나.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높은 혈압 때문에 혈관에 손상이 오고 그 심장이 부담스러워서 뭐 심장이 커진다든지 나중에 예. 심부전에 빠질 위험이 있잖아요. 예. 그럼 혈압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체중계 눈금을 줄여서 군살을 빼주면 혈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겠죠. 근데 병원 갔더니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켜 주거나 아니면 맥박을 줄여주는 약을 숫자만 써가지고 맞춰주는구나. 숫자를 120에 80으로 떨어뜨렸어요. 예. 치료인가요? 그렇지. 근데 영양 공급해 줘야 되는데 몸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혈관과 심장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예. 다른 조직과 장기들이 갖는 그 저산소 현상은 어떻게 할 건가요? 아. 궁극적으로는 그 약을 쓰지 않더라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게 그 우리가 원하는 목표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니지. 약으로 떨어뜨리기도 해야 되지만 예. 이 사람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잘못된 몸, 몸을 같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100번 맞습니다. 그래서 어. 혈압약을 끊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혈압약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같이 가야 되는데 아. 현대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약이 간단해요. 좀 숫자를 간단. 예. 너무 잘 맞춰주니까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은 약만 쓰면 바로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도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게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몸이지 단순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만 예방하면 되는 아니잖아요. 지금 혈압 수치만 낮추는 게 과연 건강한 몸을 담보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 수치는 정상으로 떨어졌으나 일단 혈압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그 건강하지 않은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놨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치만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그런 질병이 안 갈 거야라는 위안을 가지면서 약을 열심히 먹고 있으나 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학회 가이드라인이 예. 평상시에 식사했던 식사량에서 칼로리를 500에서 1000칼로리를 줄인 줄이세요. 저칼로리 식단을 계속 먹고 예. 유산소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를 늘려서 살을 뺀다예요. 예. 네. 틀렸어요.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해법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먹고 안 움직인 게 비만의 원인이고 예. 그래서 치료는 적게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거죠. 네. 근데 저의 진단은요. 예. 몸이 망가진 게 첫 번째예요. 많이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 안 움직이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찌는 증상과 예. 혈압이 올라가는 것과 혈당이 올라가는 것과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이 다 같이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하루에 소주 2병씩 매일 마시면 간이 망가져. 예, 알코올성 지방간이 오겠죠. 네. 간에 기름이 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럼 간이 망가졌다라는 건 동의하시죠? 예. 그럼 그 사람이 간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술을 줄여야죠. 끊어야죠. 줄여갖고는 안 됩니다. 끊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미 간이 나빠진 상태에서는 소주 2병 먹던 사람이 소주 반 병만 먹어도 간은 더 나빠져요. 네. 그러면 아예 끊어야죠. 언제까지? 간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예.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술을 좀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하면서 마시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지방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술을 끊어야 되는데 저는 술을 못 끊겠어요. 그러면 소주 반 병만 드시고 그 250칼로리만큼을 운동으로 조절하세요. 이게 치료인가요? 간 입장에서는 아니네. 간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방간을 일으키는 게 우리는 이제 알코올 뭐 누구나 다 이해하잖아요. 네. 최근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첫 번째 원인이 과당이거든요. 과당. 네. 예.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게 설탕이죠. 예. 과일도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면
달달한 거 많이 먹어서 마치 술 많이 마신 사람처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돼서 그로 인해서 살이 찌는 환자한테 간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죠? 간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설탕을 끊어야 된다고. 과당을 끊어야 된다고. 예. 그런데 전날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서 케이크를 한 조각 먹었으니 예. 오늘 30분 뛰어서 250칼로리만큼 더 소모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치료거든요. 치료가 될까요? 그러니까 술 먹어서 간이 나빠진 사람한테 술을 예. 끊으라는 얘기는 안 하고 간장약을 처방하는 게 치료냐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알코올이나 과당으로 인해서 간에 기름이 꼈기 때문에 몸이 예. 망가지면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살을 빼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간을 개선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술하고 설탕을 먼저 끊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이 간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질문 거는 내 몸이 20대 때 몸이랑 지금 몸이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런데 20대의 그 건강한 몸과 지금 40대 후반의 배 나온 몸에게 똑같이 저칼로리 유산소 운동을 처방한다고 결과가 똑같아질 거냐는 거죠. 지금 내가 지방간을 예를 들었는데 지방간뿐 아니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이것도 굉장히 그 기저의 뿌리거든요. 모든 예. 질병의 이제 원인인데 그러니까 인슐린이 빠릿빠릿하고 건강한 몸과 이미 인슐린이 비실비실거리는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몸에서 나는 뭐 지방간에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이지만 나는 빵순이라 빵을 포기 못해. 나는 그래도 빵 먹으면서 살 거야. 예. 라고 하면서 계속 몸을 나쁘게 하는 삶이 맞는 삶이 있지 아니면 내가 술과 빵을 평생 포기 못하니까 지금은 내가 지방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니 기를 쓰고 얘네들을 어떻게든 정상으로 돌려놔서 예. 몸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간간히 빵도 즐기고 술도 즐기면서 평생을 재밌게 살래.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칼로리를 계산해서 500에서 1000칼로리를 줄였어요. 예. 그러면 우리 몸은요. 본능적인 적응 반응으로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립니다. 지방을 아끼려는 모드로 바뀌어요. 저항을 하겠지. 네. 이거는 내가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기운이 없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일종의. 몸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칼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혈액도 돌려야 되고 예, 심장도 예, 뛰어야 되고 예.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줄어드니까 지출을 아끼려는 모드로 예. 바뀌는 거죠. 물론 예. 이제 기운도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움직이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니까 기운 없게 만들어서 안 움직이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정체기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가만히 있지 않죠. 식욕이 엄청나게 강해지겠죠. 조금 더 먹었을 뿐인데 이제 체중이 야금야금 늘겠죠. 예. 그래서 원래 식사량으로 돌아가도 기초대사량이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처음보다 더 늘어서 끝나요. 근육은 근육대로 빠지고 기초대사량은 더 늘어서. 이게 우리 몸의 적응 반응인데 이 적응 반응을 이해하고 얘를 극복할 생각 없이 그냥 적게 먹고 운동해라 이거 갖고 해결이 되겠냐는 거죠. 이 적응 반응을 극복해야 예. 나중에 요요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요요를 피할 수 없는 거는 일단 기초대사량이 무조건 떨어지고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적게 먹으니까 근육은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언제까지 적게 먹겠냐. 왜냐하면 매 끼니 적게 먹는다는 거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지만 신체 입장에서도 스트레스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이 되면 만성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어요? 예. 스트레스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우울해지고 예. 잠도 못 자고 예. 결국은 과식폭식으로 이어지지 않겠냐고. 예. 이게 그 사람이 식탐이 많고 의지력 부족이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한때 인기리에 방영됐던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그러니까 고도 비만인 사람들을 30주간 한 곳에 이제 숙식을 하게 하고 예. 거기에 운동을 하루에 4시간씩 시키고 초저칼로리 다이어트로 몸을 반쪽으로 만드는 잠깐 뺀 거란 말씀이죠, 선생님 말씀은. 다시 찝니다, 얘네들은. 근데 이게 그 학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워낙 시청률이 높으니까 이제 계속 이어갔단 말이에요. 이 예. 사람들은 그 병원에서 비포 애프터를 검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평균 체중이 150kg 그리고 이제 뺀 체중이 이제 92kg. 예. 3분의 1이 빠졌잖아요. 네. 예. 여기 보면은 요 RMR이라는 게 이제 안정시 대사량,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초대사량이라고 그냥 네. 브리프하게 얘기할게요. 줄었네. 예, 주는데 요 프리딕트라는 게 뭐냐면 계산식으로 이
굵은 선이 뭐냐면 우리가 근육량도 주니까 음. 안정시 대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계산식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 굵은 그래프인데 굵은 선인데 예. 실제 이 사람들의 실측치를 해보니까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실제 떨어진 거는 그러니까 계산식보다도 500칼로리가 더 떨어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메타볼릭 어댑테이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의 적응 반응이라고 보는 거예요. 적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더 줄인다니까. 자, 이 사람들을 6년 후에 예. 다시 불러 모아봤어요. 와. 그래서 16명 중에 14명을 찾아서 예.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그 명은 연락도 안 돼. 그러니까 나이도 당연히 6살 더 먹었을 거고 예. 자, 이 RMR 기초대사량 떨어진 게 이론적으로는 다시 살이 찌면 근육도 느니까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올라오는 숫자가 요건데 실측치는 안 올라왔어요. 어머나. 이게 우리 몸이라니까요. 체중은 다시 불었어요? 네, 다시 불었죠. 그러니까 체중이 더 빨리 불지. 네, 131kg까지 다시 늘었단 말이에요. 소비가 그럼 활발하지 않을까? 저런 결과가 나온 유일한 이유는 과도한 다이어트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몇 년 전에 뭐 방송에서 저렇게 고도비만을 뭐 3개월, 6개월 사이에 50kg 이상 뺀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후속 프로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 신진대사에 몸이 적응한다면서요. 살이 빠지면. 근데 회복은 신진대사량이 원래 몸무게만큼 올라가는 건 천천히 올라가는데 네. 줄어드는 건 왜 빨리 줄어듭니까? 우리 몸이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예. 우리 몸의 유전자는 구석기 원시인류의 유전자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굶고 배고프고 굶었던 역사는 긴데 예. 지금처럼 매 끼니 거르지 않고 포만감 있게 먹었던 시절이 별로 없어서 예.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지만 음식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한 번도 겪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조 조정을 시작해서 근육부터 너 해고 이러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방이 더 소중하지 근육을 잃더라도 지방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른 비만의 이제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체지방 검사를 해보면 체중, 근육, 체지방이 나오는데 예. 이 세 개의 그래프가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인데 근육이 없고 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키하고 체중으로 보면 표준보다 미달인데 체지방이 많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체중에 집착하는 거예요. 과도한 다이어트를 했구나. 내가 52kg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뭐 조금 체중이 늘면 어떻게 돼요? 안 먹어요. 예.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지겠죠. 예. 그러다 또 폭식하면 지방이 늘어요. 이걸 반복하다가 이런 몸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체중을 줄여야 되나요? 근육을 늘고 지방을 빼면 오히려 체중이 늘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체중계 눈금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몸을 봐야지 나는 52kg을 어떻게든 유지할래 하다 보면 근육은 더 빠지게 돼요.